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조국 전 장관님 어떻게 되실까요? 재판 전망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되게 상세하게 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번뜩 뜨는 생각이 있어요. 재판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해져 있어요, 결과가. 판사든 검사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재판에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내세우고 어떤 주장을 제시를 한다. 사실 판사, 검사들한테는 그닥 중요한 내용도 아닌 거야. 지들은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해져 있는 그 재판을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항상 노심초사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불리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우리는 용서치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됐을 때 저쪽 애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영장 기각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기각 안 될 거야. 당연히 이재명 감옥 갈 거야. 큰 소리 떵떵 쳐.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판사가 나쁜 놈이야. 판사 잡으러 가자.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했던 판사가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해 버리는 거야. 무섭거든.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니까. 그죠? 우리는 왜 근데 위협적인 세력이 못 돼? 우리가 사실 사람은 더 많은데 우리가 더 그 미래와 그다음에 공익에 우리 공익과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더 많은 열망을 갖고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들은 자기들 밥그릇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절절매죠? 예,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판사들만 쳐다보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돼요. 판사들, 검사들, 걔들은요, 결국에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힘이 기울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뀝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윤석열, 한동훈 힘이 센 게 같으니까 거기 붙어 있지? 시민 세력, 우리 민주 세력의 힘이 좋아져, 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바뀔걸요? 갑자기 확 바뀌면서 갑자기, 용산 쳐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들이밀지도 몰라. 그게 검사고 그게 판사입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 박근혜 때 그 시민들이 난리를 치고 박근혜 수사하라고 목청껏 외칠 때 검사들 눈이나 깜짝하던가요? 안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난리가 나니까 지들이 먼저 특별수사단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쳐들어가잖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법농단 건, 그 사법농단 사건, 그거 사실 이탄희 의원이 판사 시절에 목청껏 외쳤습니다. 근데 눈도 깜짝 안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 앞에 꺼내놓게 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판사, 검사 똑같습니다. 걔들은 정치적으로 누가 힘이 세느냐, 누구 힘이 세냐, 누가 더 세나 여기에 따라 바뀐 애들이니까요. 우리는 걔들이 어떻게 판단 내릴 거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힘이 세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도 사실 송영길 대표 얘기인 겁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요. 송영길은 싸우고 있다. 제가 준비한 사실 첫 번째 주제.
이 주제를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도 그겁니다.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많은 난관들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귀감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송영길 대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송영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편지도 쓸 수 없어요. 편지를 쓴다고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어요. 변호사는 접견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늘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변호사 접견을 막기 위해서 검찰은 계속해서 송영길 대표를 검찰청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끌고 오려고 합니다. 자, 가족 면회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고 얼마 전까지 당대표 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가족 면회를 못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 이 상황을 언론에서 한마디도 보도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일 아닌가요? 송영길은 갇혀있는 상태에서 싸우는데 갇히지 않은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은 싸우고 있다. 지금 검찰은요, 거의 매일 송영길 대표를 끌고 와서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사를 막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 이 조사를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당연하지. 아니, 자기는 면회조차 안 되는데 가족 면회조차 막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라는 건 뭘 말해? 예, 자백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죠? 자, 송영길 대표조차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예? 보통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 면회를 못할 정 가족 면회가 금지당할 정도의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 탄압을 당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 가족에 대한 면회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던가 안 미쳤던가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위법이고 그게 불법이어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는 그 순간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당연히 석방돼야 되고 그 일을 저지른 검사는 모가지가 날아가야 정상이죠. 그죠? 이게 인권 아닙니까? 아, 참.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검사들이 주로 많이 쓰는 수단입니다. 일단 잡아가둔 뒤에 압박과 협박과 회유를 해서 자백을 받는다는 것이 이 검찰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가족을 괴롭힌다거나 주변 인물을 괴롭힌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면회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 거절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 거부하고 있어요. 자, 검찰은요, 송영길 대표가 안 나오니까 강제로 끌어내려고 해. 강제 구인을 한데, 참. 이게 무슨 그 독재 정권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상황이 이러한데 언론에서는 정말 검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송영길이 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어.
그 기자를 사실 잡아 넣어야 돼. 그 언론이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선 거 아닙니까?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선 게 기자가 된 거 아니야. 그게 기자냐고. 그건 개새끼야. 그죠? 자, 사실 지금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은요, 정해진 수순입니다.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종의 절차 같은 거였어요. 검찰이 늘 써먹던 수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주로 기업인들, 재벌들한테 써먹었는데 이제 이거를 자신들이 탄압을 할 야당 정치인들한테 투영을 하는 거죠.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얘요, 검찰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가지고 구속했잖아. 똑같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가족들 면담조차 못하게 하고 그래 놓고서는 가족 누구를 괴롭히겠다. 아들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부인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한 다음에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겠다.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게 그게 검찰의 수법이에요. 지금 똑같이 송영길 대표한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 적 있냐? 언젠가 제가 이 검사들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어느 검사 새끼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수사 잘 되고 있습니까? 당시 그때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 관련 사건이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박지원 당시 그분이 이제 민주당 무슨 국회의원이었던데 박지원 의원에 대한 수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사가 잘 되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박지원이라는 사람 그 웬만한 사람 웬만한 그 넘던데 어찌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검사가 일단 잡아넣기만 하면 돼. 잡아넣기만 하면 다 나와. 박지원이 잡혀간다고 그 순순히 자백을 합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할 텐데요. 안 불면은 밑에 애들 잡아서 족치면 되지. 제가 뻥 쪄서 쳐다보니까 그리고 밑에 애들은 윗선이 잡혀 들어가 있는 상태면 불 수밖에 없어. 안 불 수가 없어. 윗선이 잡혀 들어오면 밑에 애들은 그냥 알아서 분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뭐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을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판사들이 모르느냐? 알지? 알면은 못하게 막아야지. 근데 안 막지. 자, 그런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이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숱한 정치인들을 그리고 숱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고 숱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다른 방법 없어요. 수사에 응하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이른바 호랑이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안 갈 수밖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방법이 없어. 일부 개새끼 언론들은 송영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자는 식으로 저렇게 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 이미 짰고 이미 결론 다 정해져 있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저항을 해야만이 싸워야만이 저들이 정해놓은 판검사놈들이 정해놓은 그 결론에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순순히 잘 가잖아요. 그거 정해놓은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멱살이라도 잡겠다는 그런 투쟁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그래야만이 결론을 바꿀 수 있어요. 자, 판사들은 앞으로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대가를 아마 치르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법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증거에 따라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들의 이 혓바닥에 놀아나서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했던 그 재판의 결과 아마 판사들도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치르게 될지는 두고 보시죠. 여튼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 접견까지 막은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 게다가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은 바로 이 강래구라는 사람이죠. 사실 이 강래구라는 사람이 돈봉투를 뿌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자신이 받은 돈을 자신이 받아서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뿌린 돈을 송영길을 위해서 뿌린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유동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받았고 자기가 필요로 해서 돈을 전달한 건데 그것을 송영길을 위해서 한 것으로 만들어 놨다면 결국에 뭡니까? 자신의 죄를 줄이고 그 죄를 줄인 죄만큼 송영길한테 덮어 씌우겠다라는 거죠. 제2의 유동규와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송영길 대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찰이 이미 짜놓은 거란 말이야, 결론을. 게다가 언론의 편파 보도 상황을 보세요. 강제 구인을 한대. 자, 아니 구속을 해서 일주일째 면회도 못하게 하고 편지도 못 쓰게 하면 이게 이런 인권 탄압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송영길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 걸 보고 외눈박이 지금까지 보니까 방송이 자막만 계속 나가고 있었네요. 제 얼굴은 안 나가고요. 참 당황스럽네. 예, 지금까지 제 얼굴은 안 나가고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었죠. 한 20분 정도 좀 답답하게 보셨겠네요. 자, 언론의 편파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언론의 편파 보도. 자, 이 상황은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언론에서는 가족들의 접견을,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가족 접견도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 황당무계한 상황인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이 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송영길 TV를 통해서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송영길 전 대표 아내인 남영신 님의 글입니다.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3일이 지나야만이 면회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22일에야 면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면회를 할 수 없다라는 통지가 왔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화상 면회는 가능했는데 화상 면회조차도 금지가 됐다. 책을 반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책 반입도 못하게 막았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책 반입까지는 막진 않았는데 어떻게 책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느냐라는 얘기를 여기 글을 올렸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감옥에 가둔 뒤 가족이 만날 수 없도록 하고 책 반입도 금지시키고 심지어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탄압입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80년대도 아니고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아니 검사들이 법률가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야, 한동훈 이래놓고 쇄신한다고? 인권보다 앞서는 쇄신은 없다 이 새끼야. 아, 이 잡놈이야, 잡놈이야 진짜. 야, 한동훈이 지가 법무부 장관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동훈이 시킨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죠? 처음에 교도소에서는 언제 접견할 수 있다라고 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접견 안 된다고 바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전에는 일반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 접견을 허용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지. 접견 못 시키려고, 면회 못하게 하라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짓이야 그러면? 에? 이거는 널리 알려야 됩니다. 아니, 한나라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박정희도 이렇게는 안 했어.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어.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이 무슨 딱 12.12 군사 쿠데타 그 직후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남국 의원도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 검사가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송영길을 붙잡아 넣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별건의 별건을 동원하는 등 온갖 수사권 남용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의 윤석열 검찰이다. 이게 공정하고 이게 중립적인 거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 오래간만에 지금 열심히 또 투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할진데 언론의 그 개새끼들은 뭐라고 한다고?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 부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내던졌다라는 둥. 아니, 이게 언론들도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난 겁니다. 이거는 원래 가족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수감자의 가족들이 갇혀 있는 내 가족을 옹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족이, 수감된 사람의 가족이 갇혀있는 그 사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딱히 시비 걸지 않았어요. 정치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악독한 짓은 안 했어. 예컨대 박지만이가 박근혜 너 두둔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욕하냐고. 일반 사람들은 욕하지만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평 발표하고 이렇게 안 해요. 왜? 아, 내 가족 옹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덮어놓고 내 가족 옳다고, 내 가족은 억울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말 뭐 안 하잖아. 그죠? 정유라가 조민 욕하는 거는 다들 비판해도 정유라가 지네 엄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 뭐, 지네 엄마니까 지네 엄마 감옥 갇히니까 그렇겠지. 라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그리고 설령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보도 안 해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언론의 최소한의 금도나 예의를 벗어난 거예요. 이런 짓 안 해요. 어디서 이런 짓을 배워먹었냐고. 어디 이렇게 못돼 먹은 놈들이 있느냐고. 못 배워 처먹어가지고 말이야. 아유, 이런 거야말로 못 배워 처먹은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폐륜입니다. 언론이 저지르고 있는 폐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그 사람, 내 가족을 옹호하는 게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내 가족은 무조건 억울한 게 그 인지상정 아니야? 그래서 내 가족은 억울해요. 내가 내 새끼가 억울해.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아니,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아유 저런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피해자는 또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뒷담화는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딱 걸어놓고서는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잖아, 그죠? 예, 뒤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언론들 하는 게 뭡니까?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의 예의 범절을 못 배운 애들 아니야? 어디서 배워먹은 진짜 도대체 부모한테 뭘 배웠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참 답답스럽습니다. 답답스러워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상황이 이러하니 송영길 대표가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더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길 대표와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그 사모님, 우리 그 성함이 이렇게 남영희 씨 되시잖아요. 이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그 곁에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오밤중의 뉴스